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강입니다. 종강. 종강이네요. 벌써 3주하고 종강입니다. 기초과정은. 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법이 이제 지금 시간에 전기사업법을 할 건데요. 전기사업법도 사업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택법도 사실 사업과 관련됐죠.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이런 두 가지 사업이 있었고, 그러고 마침 지난 시간에 정비법 했죠. 정비법이 대표적인 사업법이에요. 사업이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었듯이 전기사업도 또 사업법인데, 이게 이제 작년인가요? 작년에 완전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신설이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지? 7가지가 있는 겁니다. 옛날 5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십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기사업법은 사업법인데, 우선은 사업을 하려면 우선 전기를 만들어야 되죠. 전기 만드는 사업을 뭐라 하죠? 전기를 만드는 사업. 그걸 발전사업이라고 그래요. 전기를 만드는 사업을 발전사업이라 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발전사업자라 그러는데, 발전사업자는 왜 전기를 만들어요? 팔라고를 다른 말로 그걸 공급이라 합니다. 주택법에서도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공급의 의미가 다 다르지. 주택법에서는 공급을 다른 말로 분양이라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모집이라 할 수도 있고, 임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에도 공급이란 말이 나와. 그거는 주로 임대겠죠. 이런 식으로 법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급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게 판다. 전기를 만들어서 판다. 누구한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파는데 아무한테는 못 팔아요. 발전사업자는. 딱 이 사람한테만 팔 수밖에 없어. 법으로는요.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밖에 못 팔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최종 소비자를 뭐라 하죠? 적고 있죠. 안 적어도 된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를 최종적으로 사는 사람을 전기 사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종 이제 소비자죠. 이 사람한테 바로 못 판다고요. 한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기 판매 사업자. 이 전기 판매 사업자는 공급을 받죠.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서 이런 뜻이지. 사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또 팔기 위해서지. 누구한테 판다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두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도 공급한다. 이 사람도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전기 사용자 중에 이 건물 이제 우리 같으면 에듀윌은 사실은 수요자지. 전기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주인도 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면 임차인으로서 쓰겠죠. 맞죠? 그럼 전기 사용자는 누구한테 전기를 공급받아요?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법적으로 받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뭐를 체결해? 그 계약을 그게 계약이에요. 그 전기 공급 계약 같은 거 체결하겠지. 맞죠? 거기에는 뭐 요금, 전기 요금 이런 게 들어가겠죠. 복잡하니까 그때 쓰는 것이 약관이라고요. 물론 일일이 뭐 계약도 체결하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약관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 사람이 주로 약관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전기를 샀어요. 그럼 사는 순간 전기는 들어옵니까? 자, 다시 제가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로부터 우리 에듀윌이 약관에 따라 전기를 샀다고요. 사는 날이 예를 들면 올해 며칠이지? 20년 10월 5일이었다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럼 그날 전기가 들어옵니까? 공급 계약만 맺으면 전기가 들어오냐고요?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 설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사업자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자가 송전 사업자예요. 송전 사업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송전 사업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배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거야. 전선 설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담당자인데, 이것도 이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기 설비인데, 실제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것은 주로 이제 발전소거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쫙 전기를 주려면 전기 설비를 통해서 오겠죠. 그래서 요 송전사업자는 어디까지 가는 전기 설비냐면 배전사업자까지 전기가 가야 여기서 전기를 받아서 보내죠. 그게 배전사업자까지 가는 송전이라, 이걸 송전이라 그래. 송전하는 데 필요한 뭐를 전기 설비를 설치 등을 하는 자를 송전사업자라 하고, 배전사업자는 결국 전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은 상태에서 역시 배전에 필요한 무선 설비를, 전기 설비를, 배전은 분배한다는 뜻이야. 그죠? 각 소비자한테,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와 관련되는 전기 설비 담당자가 뭐다? 바로 그것이 배전사업자. 이게 전행적인 전기사업자예요. 근데 이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전기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일종의 가장 원칙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못할 수도 있죠. 수요가 요 정도 한 100 정도 될 걸 해가지고, 그죠? 100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80밖에 안 만들어졌다. 그럴 수도 있죠. 실질도 수요가 100이 필요한데 150을 만들 수도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근데 특히 이제 모자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자, 이쪽에 또 하나의 전기 사용자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알파라는 전기 사용자인데 이번에는 베타라는 전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베타라는 전기 사용자가 있는데, 자, 원래 이제 알파는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를 사는데 갑자기 어느 지역에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죠. 갑자기 뭔가 개발이 돼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력시장이라 합니다. 무슨 시장이라 한다?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이게 전력시장이야. 무슨 시장? 그게 전력시장에서 요 두 사람이 전기를 사고 팔아요. 시장에서, 그죠? 우리가 과일도 시장에서 사잖아요. 그렇듯이 전력시장이라는 곳에서 역시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에 전기를 이렇게 사고 팔아요. 근데 다 계획에 따라서 해. 그죠? 근데 그 계획이 없는 어떤 지역에 전기 사용자 베타가 전기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 못 받으니까 별도로 특이한 전기 사업자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자가 발전 들어봤죠.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 자기가 발전시켜 가지고 바로 이쪽에 전기를 팔 수 있게 해줘야 되겠지. 우리가 뭐 이 아주 필요한 전기를 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역 전기 사업자라는 거야. 이것도 한 2번 정도 출제가 돼. 뭐라 한다? 그렇지. 구역 전기 사업자라는데 이 사람은 이거 좀 차이점이, 이거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력 시장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시장을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는 거야. 근데 많은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35,000 킬로와트 이하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키워드예요. 여기에 이제 바로 전기사업 5가지입니다. 책을 통해서 봅니다. 안 적어도 되는데 자꾸 적죠. 지금 불안하니까 적는데 안 적고 한번 해보세요. 남겨둡니다. 안 지웁니다. 자, 다시 거기 보면 발전사업 있죠. 보면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해서 자, 줄여야 되죠. 뭐를 통하여? 거기 나오잖아. 전력시장을 통하여. 일단은 누구한테 공급한다?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그죠?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자, 근데 이제 송전사업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누구한테 송전하는 겁니까? 배전사업자한테 송전이죠. 하는데 필요한,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전기 설비가 키워드야.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그래 돼 있죠. 그다음 오른쪽 3번 양갈로입니다. 왼쪽 84페이지. 배전 사업은 역시 발전소로부터 송전이 된 전기를 누구한테 배전하는 거요?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역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맞죠? 그다음 4번째가 전기 판매 사업인데 이 사람은 전기 사용자한테 바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죠. 맞습니까?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보면 구역 전기 사업은 2가지 키워드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입니다.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이래 돼 있죠. 특정한 공급구역 수에 맞춰 전기를 생산해서 자 줄거야 됩니다. 전력 시장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에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네? 여기에 이제 전기 사업이라고. 여기 전기 사업은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자 다시 5가지를 외워봅니다. 첫 번째가 왼쪽부터 보면 발전 사업이 있었죠. 전기 판매 사업, 밑에 송전 사업, 배전 사업, 그다음에 구역 전기 사업 등이 바로 전행적인 전기 사업이었는데 전기 신사업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4번 양갈로를 쭉 보시다 보면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해두시고요. 전기 판매 사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구한테 아까 전기를 공급하죠? 전기 사용자. 전기를 공급하는데 신설이 되었습니다. 뭐는 빼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뺀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그럼 여기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옛날에는 전기 판매 사업이었죠. 전기 판매하는 거잖아. 충전하는 방식을 쓸 뿐이지 결국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기 신사업으로 가버린 거야. 그거를 뺀 그저 나머지 전기 판매 사업을 말하고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더 신설되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전기 신사업은 두 종류가 있는데 방금 했던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도 있죠. 요 두 개를 합해서 뭘 한다? 전기 신사업이라는 게 신설이 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전기 판매 사업에 속했던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하나가 무슨 사업이라고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권 예를 들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죠? 탈원전 이런 거 들어봤죠? 중요한 어떤 일종의 그거잖아요. 근데 탈원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주 들어봤던 게 태양광 있죠. 그 태양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전기하고 좀 다른 것이 지금까지 전기는 방금 했듯이 발전소에서 막 전기를 생산하잖아. 화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 생산했죠. 거기서 이제 전기 판매사한테 팔고 전기 판매사업자 소유자한테 주죠. 그러던 것을 저도 할 수도 있어요. 태양광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임야를 좀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죠? 태양광을 만들죠. 곳곳에서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팔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뭐라 한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 이렇게만 외워두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전기사 신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사업이 있고 무슨 사업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시장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요 시장밖에 없었어. 전력 시장 한 개밖에 없던 것이 그 밑에 보면요. 전력 시장에는 보면은 전력 거래를 위해서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전력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이죠. 이것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력 시장은 누가 개설한다고요? 한국 전력 거래소 개설하는데 이 시장 말고 아까 우리가 했죠. 태양광 같은 거 모아서 중개하는 시장도 필요하죠. 그 시장도 신설됐다고. 그런 시장을 뭐라 합니까?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인데 이거는 방금 했던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가 소규모 전력 자원을 모집 관리할 수 있도록 역시 누가 개설하는 시장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전기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려면 자, 뭐를 받아야 될까요? 첫째, 허가, 인가, 승인.
안 그러면 신고. 허가라고. 그게 이제 역시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셋째 줄인가에 보면은 전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 사업이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자 우리가 주무부 장관이 누구랬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잖아. 그 사람 이게 아직 개정이 됐어 올해. 이게 개정된 걸 내가 반영을 했어. 옛날에는 산업부 장관만 허가권자였는데 지금은요 시도의사도 허가권자로 바뀌었어. 24회 시험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출제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산업부 장관만 허가권자였다가 시도의사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돼 있죠. 그런데 이 전기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전기 신사업도 있었잖아요. 이건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신설된 거는. 그래서 그거는 등록입니다. 밑에 보면 양갈로 2번 찾았죠. 거기 보면 전기 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역시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한테 뭐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지. 전기 사업은 허가고 전기 신사업은 뭐라고요? 등록인데 정작 그 등록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 산업부 장관한테 하라 해놓고 그죠? 후속 법령에서는 거기 보면 가로 속에 보면 산업부령에서는 진흥형 전력만 해패에다 제출합니다. 진흥형 전력만 해패 이름이 생소하잖아요. 제출한다. 그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배치가 되면 배치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배치 신고를 하는데 법에서는 누구한테 배치 신고하죠? 1. 국토장관, 2. 시도의사, 3.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작 그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시군구청 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다가 제출하잖아. 똑같아 이게. 주택관리사 단체 여러분들이 협회 있죠. 협회에 제출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전기신사업은 원래 주무부 장관이 누구였죠? 산업부 장관이다 보니 산업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등록 신청서는 어디 제출한다고요? 진흥형 전력망 협회 이거 다 주관이 놓으면 좋은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는 자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사업법이 이제 끝나고 전기 사업법은 매년 2문제입니다. 매년 2문제입니다. 시설물부터 아까 했던 것 매년 2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강기법 매년 2문제입니다. 이게 있죠. 2년 전인가 전부 개정이 되었어요. 옛날에 공부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전기사업법이 완전히 개정이 됐었어. 맞죠? 전기사업법이란 성강기법이 맞습니까? 성강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성강기법에서 소위 이제 사업자가 3사람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봅니다. 4번 양갈로 성강기 사업자 있죠? 사업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위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가로 속에 그것만 출제하겠습니다. 성강기 사업자는 3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제조 수입업자 있죠?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강기를 제조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입하는 업자지. 그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 줄 긋고. 그 다음 2번이 보면요. 또 가로 속에 무슨 업자도 있다? 유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조가 돼서 이제 쓰고 있는 성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자, 이제 3번을 좀 발표하셔야 돼요.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설치공사업자도 있습니다. 설치공사업자도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사람이요? 성강기를 설치하는 사람이죠. 성강기를 제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죠? 제조 수입업자는 같이 들어갑니다. 제조 수입업자도 있지만 성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공사업자도 있죠. 이렇게 3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5번이 관리주체죠. 자, 아까 우리가 시설물법에서도 관리주체가 소유자라 했잖아, 원칙적으로. 여기도 소유자가 관리주체예요. 중요합니다. 관리주체가 소유자입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이제 성강기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해봅니다. 여기에 첫째, 올해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체 점검이라는 것이 있다. 성곽이 뭔지 몰라도 하여튼 자체 점검이 있다니까요. 자체 점검을 하면 누가 해요? 의무자가? 그렇지, 관리주체라고. 소유자가 해야 돼. 자체 점검은 누가 한다? 관리주체가 들어서. 관리주체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유자를 했죠, 아까. 소유자체 아까 했었고요. 관리주체가 한다. 그 조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아주 많이 넣었던 조문이에요. 관리주체는 이렇게 돼 있죠. 성관기 소위 자체 점검을 몇 회 이상 하고 월 1회 이상 하고 관리주체가 어디다가 입력하라. 성관기 안전종합정보 요거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주관식도 나왔고요. 성관기 안전종합정보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8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가 있죠. 박스. 네? 박스 2번을 별표한 3개 해두십니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개정도 되었고 88페이지 박스에 보면 시행령 29조죠. 2항을 별표한 30개 해두십니다. 진짜 중요하다. 자, 그래놓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좀 전에 했던 조문에 따르면 좀 전은 법률이거든요. 법률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관리체가 얼마마다? 월일에 뭐를 하고? 자체 정하고 어디다가? 성관계 안전종합정보가 입력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사실은 관리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별표한 서너개였습니다. 성관계법에서는 뭐라고 딱 되어 있냐면 자체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자체 점검은 누가 하라고 되어 있죠? 법에서는 관리체지만 관리자가 직접 못해요. 자체 점검을 자격 있는 사람, 담당자가 따로 있어. 경력이 아주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요. 자체 점검을. 누가 한다? 자체 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자체 점검을 마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마치게 되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의 결과를 자 이거 주관식 나옵니다. 뭐로 3개로 구분해야 돼요. 뭐로 구분한다? 양호, 주의 관찰, 긴급 수리로 뭐 하고 구분해서 누구한테 통보해주면 관리자한테 통보해주면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의 결과를 며칠 이내 이게 중요하죠.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이내 5일 이내 어디다가 성관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다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핵심을 딱 해야 됩니다. 자체 점검이 딱 나오면 방금 조문이 시행령 9조 2항이 더 중요합니다. 담당하는 자가 먼저 하고 그럼 그 결과를 뭐 3개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관리주체한테 주면 관리주체가 며칠 이내 5일 이내 어디다가 성관계 안전 종합 정보망에다가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칠판을 한번 봅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자, 이거 보죠. 자, 설치 성관계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설치 신고를 합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7번을 봅니다. 책을 보지 마시고요. 뭐를 한다? 그럼 설치 신고를 하는데 언젠가는 설치 검사도 받아야 되거든요. 설치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된다면 설치 신고가 먼저입니까? 설치 검사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신고지. 그죠? 설치. 자, 오래됐죠. 잘 보셔야 됩니다. 설치. 참, 설치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설치 신고는 누가 한다? 설치는 누가 할 것 같아요? 의무자가 누구예요? 1. 관리주체, 2. 설치공사업자, 3. 제조수입업자. 그렇지, 설치공사업자 하지. 진짜 중요합니다. 설치공사업자.
누구한테 하죠? 이게 옛날에는 행안부 장관이었거든. 지금은 시도의사로 바뀌었다. 누구한테로? 시도의사한테 합니다. 자, 책을 보려 하지 마시고 7번을 보면서 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의사한테 한다. 누가 한다? 설치공사업자가 시도의사한테. 이렇게 돼 있죠. 법에서는 그래 돼 있는데 또 아까가 똑같은 거야. 성강이 보면 행정안전부이죠. 행정안전부 령에서 뜻 보면은요, 시도의사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신고를 공단에다 하러 돼 있죠. 공단 이게 또 엄청 중요하지. 실제로 이제 시도의사 법에서는 그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어디다가 한다? 공단에 하는데 10일이 내라. 요래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설치 신고가 딱 나오면 설치 검사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설치 신고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설치 신고는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누가 한다고 되어 있죠? 설치 공사업자는 성강이 설치를 끝내게 되면 밑에 줄에 시도의사라고 딱 되어 있죠.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27조라고 명시를 해놨죠. 그런데 행안부령으로 하는데 행안부령을 딱 보면은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공단에다가 설치 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설치 신고하고 설치 검사는 다르죠.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자가 누구예요? 1. 관리주체, 2. 설치공사업자, 3. 제조수입업자. 이거는 제조수입업자라고. 자기가 제조 내지는 수입을 했잖아요. 그렇게 설치 검사를 누가 받는다고요? 이게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주어가 중요합니다. 의무자가요. 이건 누구다고요? 제조 수입업자가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가 된다. 제조 수입업자가 된다. 그러면 검사는 설치 검사는 누가 해요? 저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라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제조 수입업자가 이제 받기는 받는데 검사는 누가 해요? 모든 검사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행정 누가 한다? 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다.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치검사.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핵심을 적어놨는데 3번 양갈로입니다. 3번 양갈로 보면은 누구는 돼 있죠? 의무자가 제조수입업자는 밑에 보면 누가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요래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 있죠? 한 5-6번 나왔습니다. 지금 용어 정리하라고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설치 신고하고 설치 검사 다르죠? 아까 이제 미리 한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검사는 누가 한다? 행정검사. 그러면 이 안전검사는 아직은 사실은 안 했지만 안전검사는 누가 한다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다고요. 검사니까 맞죠? 이 검사든 누가 한다고요? 다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설치 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해야 되고 그럼 이거는 안전검사는 누가 해야 될까요? 똑같다. 1. 관리주체, 2. 제조수입업자, 3. 설치공사업자. 이거는 관리주체가 받는다고요. 성강기 검사는 누가 받는다고요? 관리주체가 받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검사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오른쪽 페이지 보죠. 둘째 줄인가에 누가 이렇게 돼 있죠. 누구는 돼 있죠. 관리주체는 이게 중요합니다. 관리주체는 누가 실시하는? 행안부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무슨 검사를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다음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전검사가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우선 첫 번째가 뭐죠? 정기검사. 첫 번째가 정기검사. 1. 정기검사. 2번이 뭐죠? 2번이 무슨 검사다?
수시 검사가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이 3번인데 3번이 무슨 검사죠? 아까하고 비슷한 것이 하나 나와. 정밀자가 붙었죠. 정밀 무슨 검사? 안전 점검입니까? 진단입니까? 검사입니까?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있다. 그 검사는 다 합하면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 정밀 안전검사가 있죠.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나중에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그럼 이건 언제 하죠? 정밀 안전검사는 언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 했을 때 문제 있는데 하겠지. 맞죠? 이런 걸 했더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할 때 하겠죠. 그것이 명확하면 정기검사나 이런 걸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흠이 있는데 그 흠의 원인이 명확하면 고치면 되지. 근데 모르겠어. 그게 불명확하면 한 번 더 뭘 하라고요? 정밀 안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귿에 보면 정밀 안전검사 A, B, C, D 있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A를 보면 무슨 검사 결과, 정기검사 또 수시검사죠. 그 결과 결함 원인이 있긴 있는데 어떻다? 불명확한 겁니다. 그것이 불명확해서 역시 할 필요가 있을 때 됐습니까? 맞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 바로 그것이 B인데요. 중대사고 체크. 중대고장이 발생했어요. 성강기 결함으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무슨 검사 대상이 된다? 이래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주관식도 나오고 한 4번인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 이거죠. 이거. 설치 검사 받았는데 세월이 막 지나면 노화되죠. 그게 몇 년이에요? 이게 15년이에요. 15년 정도 지나면은 상당히 좀 낡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라. 요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정기적으로.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요거는 또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라. 그것도 기출. 거기 위에 올라가면 디귿에 다시 한번 보면 정밀안전검사 해놓고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로서 이 경우에 아래 특히 C 동그라미 C에 해당될 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되죠. C니까. 받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후에도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특히 A, B, C를 꼭 알아요. 특히 C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자주 나왔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성강기법을 끝냅니다. 근데 뭐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정기검사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게 돼. 요거는 수시로 한데 주로 한자 뭔가 이제 교체했다. 교체하시죠. 주요 부품들을 교체했으면 이제 수시 검사 등을 받습니다. 뭐를 바꾸었다. 이럴 때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십니다.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마지막 법은 이미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동택 관리법을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했었는데, 집합 건물의 뜻을 했었죠. 자, 집합 건물과 일반 건물의 차이점이 뭐랬죠? 일반 건물은 한 동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한 개죠. 근데 아파트 같은 걸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된댔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 건물, 우리가 어느 아파트 101동 하면 원래는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하나의 건물인데 101호, 102호, 103호 같은 것들을 구분 소유권이죠. 그거를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죠. 구분 소유권이 집합돼 있다가 집합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느냐? 집합 건물이 떡되게 되면 집합 건물이 떡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물을 둘로 나눈다고요. 전유 부분과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은 나뉘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아닙니다. 나뉘는데 실제로 우리는 공용 부분이 중요해요. 복도 계단 같은 걸 뭐라 한다?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을 하고 101호, 102호 같은 부분을 전유 부분을 하고 이것이 소위 소유권의 목적이 되고
그 소유권을 뭐라 합니까? 구분 소유권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주인을 뭐라고 하죠? 구분 소유자를 한다고요. 맞죠? 맞죠? 그러다 보니 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합 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 같으면 소유자가 있죠. 소유권이 한계이기 때문에 물론 소유자는 예를 들 수 있지만 소유권은 한계잖아요. 그게 뭐 관리는 게 큰 문제는 없어요. 관리는 누가 하면 되죠, 그냥. 뭐 이제 소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이 딱 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건물을 쓰죠. 특히 공용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리에 관한 단체가 필요하다고요. 관리를 의결하는 입대에 비슷한 기구가 구성이 돼야 되죠. 그게 관리단이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오른쪽 페이지 현자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보게 되면 관리단의 당연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한 별표 시작해 두십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이 돼야 돼.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이 말은 집합 건물이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의무적으로 누구를 구성으로 하는 구분 소유자 전원 이것도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구성으로 하여 건물 등등의 관리 동그라미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다음에 뭐죠? 설립된답니까? 설립할 수 있답니까? 설립하여야 한답니까? 당연 설립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설립이 돼 보는 거야 그냥. 이해되십니까? 자, 7번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법이 집합건물법인데 줄여서 집합건물법인데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에 대한 법이죠. 그럼 그 집합 건물에 대한 어떤 관리에 관한 어떤 의결기구가 필요한데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관리 아까 뭐랬죠? 단이라 한다고요. 관리단. 그런데 관리단은 구태 이야기하자면 당연 설립이죠. 그리고 거기 구성원이 누구예요? 이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이죠.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어떤 구분 소유자는 나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기 싫다 할 수 없다고요. 이 조문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냥 그죠? 구성원이 돼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하고 또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공동주택도 집합 건물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했잖아. 그 법에 보니까 특히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겁니다. 이거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상을 살펴보면 이거에 대한 특별법이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보면 특별히 의무관리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를 당연히 구성해야 되죠. 분명히 했죠. 자치의결기구를 둬야 된다 했잖아요.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 뭐를 두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당연히 구성해야 되지. 그럼 뭐 시기가 있고 했는데 여기의 구성원은 누구예요? 이게 다르다고요. 여기 구성원은 누구예요? 이건 동대표만 구성원이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막 300세대라서 3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성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아니고 특별법에서는 누가 구성원해요? 동대표자가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대표는 선거구를 책정하죠.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를 책정하죠. 책정하면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죠. 그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실 입주자 대표입니다. 다르지. 요거는 요거에 상하는 것을 구태여 적자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이 되지.
동벨 대표자의 그 이름을 우리는 입대의 구선이라는 표현을 선대했잖아요. 선거구를 뽑힌 사람 다릅니다. 이 표현이 좀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을 지금 이제 할 것인데 우선 복습을 해보면 입주자 대표에서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단체니까. 그 단체가 누구예요? 회장이고 회장은 반드시 뽑아야 됩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 이상입니까?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근데 관리는 다르다고요. 이게 올해 또 출제됐습니다. 올해 23일도 출제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관리인의 선임이라고 특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구분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일 때만 10인 이상일 때만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누구를 선임해야 된다?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나? 이게 또 다르죠. 자, 관리단에서 이제 대표자는 누구죠? 관리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요. 몇 명 이상일 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맞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임된 관리인은 2번 동그라미 보면 구분 소유자의 필요가 없죠. 이것도 중요하네. 이것도 올해 기출됐던 것 같은데 23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 사람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나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약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저보고 하라면 저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것도 비교합시다. 회장은 아까 반드시 뽑아야 되죠. 반드시 선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회장은 반드시 누구 중에서만 해야 돼요? 동대표 중에서만 되잖아. 이것도 차이점이지. 매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한다면 하면서 미리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왼쪽에 있는 공동택관리법상의 의무관리 대상일 때는 관리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푸른색 관리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래 됐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집합건물법에서는 의무관리든 의무관리가 아니든 간에 관리단은 당령 구성이고 맞죠? 거기 대표자를 관리인이라고 관리는 뭐 뽑아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구분 소유자 필요도 없고 이렇지만 관리 주체가 있을 필요가 없지. 맞죠? 관리 주체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관리 주체가 할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관리인을 했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유사 기능이 있고 요 단체와 요 단체도 유사 기능이 있고 이 사람과 이 사람도 유사한 사람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만 놓고 보면 흰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집합건물법에서 이 관리라는 사람은 실제로 의무관리 대상이었다면 실제로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대표자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난번 했던 게 뭐냐면 공동택관리법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 주체를 두죠. 그럼 관리 주체 옆에 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가로 해가지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면 누구를 말한다 이 말이 나와요. 또 회장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관리를 이렇게 나온다니까. 또 이때 가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닐 때는 누구를 말한다? 그게 다 구별을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게 기초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죠? 하나를 더 합시다. 그럼 하나만 더 합시다. 그 집합건물 분쟁 조정을 구태에 제가 적어놨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자 우선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줘요?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이야. 그러면
공동주택도 집합 건물이죠. 그럼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렇지. 공동주택 관리 특별법인 거야.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뭐 분쟁 조정이나 두 개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에도 있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도 있는 거지. 그럼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자일 때는 하자 이외의 관리 분쟁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가는데 거기에 규정이 안 될 수도 있지. 거기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집합 건물로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집합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집합 건물. 이게 중요하고 기초 문제야. 그래서 밑에 보면 집합 건물 분쟁 조정의 분쟁 사항에 2번 동그라미 거기 보면 기억 있죠? 별표 한번 해보십니다. 2번에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법 적용을 받는 건물도 있죠. 하자를 별표하십니다. 이 법 적용을 받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분쟁은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에서 다뤄주는데 단수 조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다만 공동주택 관리법 37조에 따른 뭐의 공동주택의 담보 책임과 하자 보수 등에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자 심사에서 한다고요. 그게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해서는 하자 분쟁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면 우리 이제 기초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됐죠?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이해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일부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정도 읽고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게 나중에 기본 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초 과정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기본 과정 시작되죠. 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